깊은 밤이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흐릿하게 깔린 고을에는 사람의 발걸음 대신 바람만이 골목을 스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였다. 고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았다. 또 울음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장터 뒤 우물가였대. 젊은 처녀의 흐느낌. 한이 맺힌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울음은 듣는 이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혼례도 못 치르고 죽은 처녀 귀신이야. 그녀는 밤마다 나타났다. 긴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우물가를 서성였다. 그리고 그날 새로 부임한 사또가 그 소문을 들었다. 헛개비 같은 소리로 백성을 겁주다니 그 연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포졸들이 말렸다. 사또님, 밤에 나가면 화를 입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병을 얻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물러서지 않았다. 백성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사또는 홀로 우물가로 향했다. 바람이 멎었다. 그리고 그 흐느껴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 사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물로 젖은 두 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슬픔이 가득한 표정. 그대가 이 고을을 떠돌며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순간 울음이 멈췄다.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간절했다. 사또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해보아라.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주겠다.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저는 이 고을 김씨 집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 좋은 집안의 총각과 정해진 날. 온 고을이 축하하던 혼례였다. 하지만 혼례를 하루 앞둔 밤, 도적들이 들이닥쳤다.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살고 싶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제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다.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남아 그저 울고 또 울 뿐이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다. 도적들은 어디로 갔느냐? 산 너머 폐가 그곳에. 다음 날 사또는 군졸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폐가에서 도적들을 모조리 붙잡았다. 그 중 한 자는 끝내 입을 열었다. 그날 처녀 하나를. 사또는 이를 악물었다. 그 시신은 어디에 묻었느냐? 우물 뒤편 버드나무 아래. 그곳을 파헤쳤을 때 낡은 비녀 하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조용히 묻혀있던 한 여인의 흔적. 고을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사또는 직접 장례를 치르게 했다. 긴 꽃을 가득 놓고 정성껏 혼례복을 입혀 그녀를 보내주었다. 이제는 가거라. 그날 밤 다시 우물가를 찾은 사또 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또님.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편히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졌다. 사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한을 풀어준 사또 덕분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전해졌다.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은 자만이 진정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그 우물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한이 마침내 풀린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장터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밤에도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사또 역시 마음을 놓았다. 이제야 고을이 제 모습을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밤, 사또의 꿈에 낯익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달빛 아래 서 있던 그 처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사또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또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분명 그대의 한은 풀어주지 않았느냐? 처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한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냐? 처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를 죽인 자들 중 아직 벌을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순간 사또의 표정이 굳었다. 도적들은 모두 잡아들여 형을 내렸다.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을 시킨 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람이 스쳤다. 이 고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에 사또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냐? 처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김씨 집 큰어른입니다. 그 이름은 사또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그리고 그녀의 집안이기도 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재산을 노리고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혼례가 이루어지면 재산의 일부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그것이 화근이었다. 도적들을 사주해 그날 밤을 만든 것입니다.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이라면 이 고을의 근본이 흔들릴 일이었다. 증거가 있느냐? 처녀는 조용히 말했다. 폐가 바닥 아래 은으로 된 작은 상자. 그 안에 거래의 증표가 있습니다. 꿈이 끝났다. 사또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곧장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폐가의 바닥을 뒤집자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작은 은 상자 하나. 열어보니 돈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반드시 끝내라. 그리고 김씨 집 큰어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잡아들여라. 그날 고을 전체가 뒤집혔다. 존경받던 어른, 모두가 믿던 인물이 그 모든 일의 배후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모함이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결국 그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사또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 우물가. 사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눈물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미련 없이 가거라. 처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또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잊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 고을에는 다시는 귀신 이야기가 돌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한 사또의 이야기를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그 우물가를 지나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한이 풀린 자리다. 그 후로도 사또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사건은 끝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고을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우물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엔 뒷산이야. 아니야, 어제는 서당 근처였어.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사또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홀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우물가가 아니라 고을 뒤편 오래된 서당 쪽이었다. 달빛이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길. 그때였다. 사각, 사각. 누군가가 모래를 밟는 소리. 사또는 걸음을 멈췄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서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끼익. 안쪽은 어둠뿐이었다. 사또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툭 무언가가 떨어졌다. 사또의 발치였다.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비녀. 익숙했다. 바로 그 처녀의 것이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다. 분명 함께 묻어주었는데. 그때 서당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돌려줘.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머리는 짧았고 옷은 남자의 것이었다. 그건 내 것이다. 사또의 손에 쥔 비녀를 향해 그 존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정체를 밝혀라. 사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답 대신 웃음을 흘렸다.
하하, 이제야 찾았구나.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계집, 끝내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지. 사또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말이냐?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 하지만 나와 먼저 약속했었어. 그 말에 사또의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거짓말이다. 거짓. 그 존재의 웃음이 깊어졌다. 그럼 왜? 그 계집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을까? 순간 사또의 손에 쥔 비녀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또님, 아주 희미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분명 그녀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멀리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믿지 마세요. 서당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남자의 형체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아직도 그 계집 편을 드는 것이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얼굴이 보였다. 눈이 없었다. 텅 빈 구멍처럼 어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의 손이 천천히 사또를 향해 뻗어왔다. 그 비녀, 그건 나와의 약속의 증표였다. 사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약속이라 했느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순간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어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 않은 어딘가 익숙한 기운. 사또님,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방향은 서당 안이 아니었다. 문 밖.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흰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당 안의 존재가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이다.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서당 안의 공기가 뒤틀리듯 요동쳤다. 사또는 순간 판단했다. 문 밖. 그녀의 기운이 더 또렷했다. 그는 뒤를 돌아 서당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때 휙,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사또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운 기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서늘함. 그러나 사또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달빛이 다시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앞에는 흰 소복의 처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붙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또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또는 단숨에 그녀 앞까지 다가섰다. 무슨 일이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차, 저를 이곳에 묶어두려 합니다. 묶어둔다고? 비녀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또의 손으로 향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순간 사또의 손에 쥐어진 비녀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 자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서당 안에 서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쾅. 바람이 거칠게 불어나왔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도망칠 수 없다. 낮고 뒤틀린 목소리. 그 비녀가 있는 한, 넌 다시 내 것이다. 처녀의 몸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사또님, 그녀가 비명을 삼켰다. 저를 끊어주셔야 합니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녀를 부숴주십시오. 순간 서당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하하, 부술 수 있을 것 같으냐? 비녀가 사또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또는 천천히 그것을 들어 올렸다. 달빛 아래 은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겉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장신구. 그러나 그 안에는 어둡고 질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모든 원인이냐? 예. 처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저는 그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서 눈물이 흘렀다. 그 자가 이 비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퍽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손을 강하게 쳤다. 비녀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그리고 허공에서 멈췄다. 내 것이라고 했지. 검은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서당 안에 있던 그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또렷했다. 몸은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둠이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듯한 모습. 그의 손이 허공에 떠 있는 비녀를 움켜쥐었다. 이건 나와 그녀를 묶은 증표다. 처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 존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마지막까지 나를 불렀던 것은 누구였지? 순간,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사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입 다물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존재의 움직임이 멈췄다. 사또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억울한 자의 말을 비틀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것이냐. 잠시 정적. 그리고 사또. 그 존재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냈다. 넌 끝까지 방해할 생각이구나. 사또는 물러서지 않았다. 끝까지 밝힐 것이다. 그의 발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순간 비녀가 검은 빛으로 번쩍였다. 그리고 동시에 처녀의 몸이 뒤로 강하게 끌려갔다. 사또님, 그녀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졌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듯 서서히 감싸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지듯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사또의 발 아래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그 순간
사또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비녀를 놓아라.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명령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검은 형체가 비웃듯 말했다. 놓으라고? 이제 와서 그의 손에 쥔 비녀가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이건 내 집착이다. 내 한이다. 그리고 이 계집이 나를 버린 대가다. 그 순간 사또가 움직였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그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내가 말하는 한은 그저 탐욕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을 전체를 울리는 듯 깊었다. 억울함은 그녀의 것이다. 순간 검은 형체의 기운이 흔들렸다. 감히 사또는 멈추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한 자의 마지막을 내가 더럽히고 있다. 그의 눈빛이 정면으로 그 존재를 꿰뚫었다. 그 비녀는 속박의 증표가 아니라 증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또는 허리에 스서 짧은 칼을 뽑았다. 번뜩 달빛이 칼날에 비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비녀를 향해 내리쳤다. 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깨져나가는 울림이 섞여 있었다. 아, 검은 형체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비녀의 금이 갔다.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왔다. 사또는 다시 한번 칼을 들어 올렸다. 끝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쨍. 이번에는 완전히. 비녀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서당을 뒤덮고 있던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흩어졌다. 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동시에 처녀의 몸을 붙잡고 있던 힘이 뚝 끊어졌다. 그녀는 앞으로 쓰러지듯 사또 쪽으로 흘러왔다. 사또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했다. 반면 검은 형체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는. 그의 몸이 연기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내 한이. 이대로. 사또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한이 아니다. 집착이다. 그 한마디와 함께 검은 형체는 완전히 흩어져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바람도 멎고 서당도 조용해졌다. 사또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있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흐릿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또렷한 존재.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사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두 번이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사또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고개를 들거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그 말에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고을, 이 땅,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잊지 않겠다. 그 한마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이번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녀의 모습이 빛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뿐이었다. 사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를 지켜보듯. 그날 이후 그 고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기척이 나타나지 않았다. 밤은 다시 밤답게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하지만 우물가와 서당 사이 길목,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덧붙였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한이 풀린 기운이 남아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용감한 사또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떠난 한 처녀의 이야기로